카베르샤 대신 이야기. 옛날 히르칸이 왕국의 코다벤데 왕에게 카베르샤라는 대신이 있었다. 뛰어난 학식과 풍부한 경험을 겸비한 카베르샤는 어느 날 목욕을 하고 싶었다. 그는 욕통에 앉아 손가락에 끼고 있던 반지를 만지작거리다 그만 반지를 욕통에 빠뜨리고 말았다. 그런데 반지가 가라앉지 않고 수면에 떠올랐다. 카베르샤는 이 야릇한 현상을 보고는 즉시 하인들을 불러 집안의 모든 보물을 어떤 곳에 감추라고 명령했다. 그리고 왕이 조만간 자신을 체포하러 올 것이라고 말했다. 주인의 명령대로 하인들이 집안의 모든 재물을 옮기고 나자 왕의 친위대 대장이 군인들을 거느리고 카베르샤의 집으로 쳐들어왔다. 대신들의 모함으로 코다벤 대왕의 미움을 사게 된 것이다. 카베르샤는 아무 저항도 없이 순순히 끌려갔다. 일부 군인들은 집안에 남아있던 재물을 약탈했다. 그가 묵묵히 몇 년을 감옥에서 보내는 동안 아무런 면회도 허락되지 않았다. 왕은 매일같이 새로운 명령을 내려 카베르샤를 더욱 고통스럽게 했다. 언젠가부터 카베르샤는 로마나쉬를 먹고 싶었다. 간수들에게 간절히 부탁해 보았지만 언제나 매정하게 거절당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간수가 그를 불쌍히 생각해 조그만 그릇에 로마나쉬를 담아주었다. 카베르샤는 허겁지겁 달려들어 먹기 시작했다. 그런데 잠시 바닥에 그릇을 내려놓자 커다란 시궁쥐 2마리가 그릇에 달려들더니 음식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렸다. 그는 곧바로 하인들에게 재물을 다시 집으로 옮겨두라는 연락을 보냈다. 조만간 왕이 그를 석방하고 복권시킬 것이란 조짐을 읽었기 때문이었다. 예감은 그대로 적중했다. 실제로 코다벤데 왕은 바로 그날 그를 석방시키며 이렇게 말했다. 이제야 내 죄가 없는 것을 알았다. 너를 모함한 죄인들을 모두 교수형에 처했다. 옛날처럼 나를 옆에서 보필하며 도와다오. 카베르샤의 친구들은 그가 어떻게 자신이 체포되고 석방될 것을 미리 알 수 있었는지 궁금해했다. 반지가 물에 가라앉지 않고 물 위로 뜨는 것을 보고 내 영광이 막바지에 이른 것이라 생각했네. 내 행복이 끝나고 불행이 닥칠 것이라고 말일세. 감옥에 갇혀 로마나쉬를 구걸할 때만 해도 나는 불행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네. 하지만 한 간수가 로마나쉬를 몰래 갖다 주었고 시궁쥐가 그것을 더럽혔을 때 내 불행도 끝날 시간이 되었다는 사실을 직감할 수 있었지. 그처럼 극단적인 불행이 있은 다음엔 행복이 오는 법이 아니겠나? 이렇게 말하며 중국 왕은 티베트의 왕비에게 덧붙였다. 부인, 절망하지 마십시오. 언젠가 틀림없이 행복이 다시 찾아올 겁니다. 나도 부인과 마찬가지 신세입니다. 하지만 희망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나도 마녀의 놀이개가 된 것은 아닌지,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 고약한 악마는 아닌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루즈반샤드는 왕비에게 자기 신분을 밝히고 하얀 암사슴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다. 루즈반샤드가 이야기를 끝내자 말을 탄 사내가 저 멀리에서 나타났다. 거의 벌거벗은 몸이었고 전속력으로 질주해오고 있었다. 그가 루즈반샤드와 왕비의 앞을 쏜살같이 지나가자 왕비는 크게 놀라 소리쳤다. 제 남편이에요. 하지만 말을 달리던 사내는 그녀에게 눈길조차 던지지 않았다. 그는 전속력으로 왕비를 지나쳐가며 잔뜩 겁에 질린 표정으로 무엇인가에 쫓기고 있듯이 간혹 뒤를 돌아볼 뿐이었다. 티베트의 왕비와 루즈반샤드는 젊은 왕이 멀어져 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가 시야에서 사라지자 이번에는 화려한 옷을 입은 사내가 말등에 바싹 붙어 달려오고 있었다. 핏물이 뚝뚝 떨어지는 커다란 칼을 쥐고 있었다. 앞서 달려간 사내를 뒤쫓는 것이 분명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티베트의 왕비가 남편이라 했던 사내와 완벽하게 닮은 모습이었다. 왕비가 다시야? 남편이에요. 라고 소리쳤지만 그 사내 역시 왕비의 곁을 스치듯이 달려가며 추적에 열중했던지 그 소리를 듣지 못했다. 루즈반샤드가 말했다. 반신반의했는데 정말이었군요. 제가 했던 이야기를 믿으실 수 있겠죠? 그들이 이 괴이한 사건을 추리하는 동안 세 번째 사내가 나타났다. 앞에 두 사내만큼이나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었지만 이 사내는 루즈반샤드와 왕비를 허술히 지나지 않았다.
그는 알리 벤 하이탐이었다. 왕비와 알리는 서로를 알아보았다. 알리는 지체 없이 말에서 뛰어내려 왕비 앞에 무릎을 꿇으며 말했다. 왕비님, 왕비님을 드디어 뵙는군요. 하늘이 무심치 않았습니다. 악마가 승리하고 정의가 패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정의를 더욱 바로 세우기 위한 하늘의 뜻일 것입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왕비님의 적은 이제 죽었습니다. 폐하께서 직접 단죄하셨습니다. 그분의 칼로 악마의 더러운 피를 베었습니다. 모든 일을 깨끗이 마무리 지으시려 폐하께서는 마법의 힘으로 흉계를 꾸몄던 원흉을 추적 중이십니다. 왕비님이 부당하게 쫓겨나신 이후 궁전에서 있었던 일들을 소상하게 말씀드리고 싶지만 자세한 이야기는 뒤로 미뤄야 하겠습니다. 폐하께서 너무 멀리 추적하고 계십니다. 왕비님, 빨리 말에 올라타십시오. 폐하를 뒤쫓아가야 합니다. 루즈반 샤드가 끼어들며 말했다. 아니요. 왕비를 피곤케 하지 말고 이곳에서 왕비를 모시고 계시오. 내가 티베트 왕을 뒤쫓아가서 이곳으로 모시고 오리다. 루즈반 샤드는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말에 뛰어올라 티베트 왕의 뒤를 쫓았다. 그가 떠난 후 알리는 왕비에게 대체 그 젊은이가 누구냐고 물었다. 중국의 왕이라는 왕비의 대답에 알리는 화들짝 놀랐다. 왕비는 한결 차분해진 얼굴로 알리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 말해줄 수 있겠어요? 그 마녀의 가면을 어떻게 벗겨낼 수 있었는지? 티베트 왕은 그 마녀를 의심하여 잠시도 감시를 늦추지 않았지만 그녀는 빈틈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왕은 며칠 전부터 궁전에서 떨어진 성에서 지내면서 저와 단둘이서 사냥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오늘 티베트 왕은 왕비에게 말할 것이 있다며 성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왕은 성문 앞에서 말을 내렸고 저는 그곳에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티베트 왕은 비밀 계단으로 왕비의 방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터번도 쓰지 않은 채 거의 벌거벗은 사내가 뛰쳐왔습니다. 티베트 왕과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내를 티베트 왕이라 생각하고 소리쳤습니다. 폐하, 어찌 된 일입니까? 하지만 그는 대답도 없이 겁에 질린 모습으로 말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한마디도 없이 말에 채찍질을 가했습니다. 저는 뭔가 심상찮은 일이 생긴 것이라 생각하고 그의 뒤를 쫓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말에 오르려는데 뒤에서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깐, 알리. 기다리게. 저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때 티베트 왕이 눈을 반짝이며 성에서 뛰쳐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손에는 언얼도를 들고 말입니다. 그는 서둘러 제게 달려왔습니다. 알리, 우리가 큰 실수를 했네. 진짜 왕비를 쫓아낸 거야. 그 악랄한 마녀를 내 손으로 죽여버렸네. 이제 내 모습으로 변신한 악마에게도 죽음을 안겨주겠어. 그리고 티베트 왕은 옆에 서 있던 노예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네 말을 내게 다오. 그 악마를 뒤쫓아야겠어. 내 손에서 도망치려 하겠지만 어림없는 수작이야. 그리고 티베트 왕은 노예의 말에 올라타고 악마의 뒤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추격전이 벌어진 것입니다. 알리 벤 하이탐이 왕비에게 지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동안 루즈반 샤드는 티베트 왕을 뒤쫓아가고 있었다. 그는 예전 숲에서 하얀 암사슴을 발견하고 뒤쫓던 때처럼 열정을 다해서 달렸다. 한편 티베트 왕은 애꿎은 왕비를 쫓아냈다는 죄책감에 속도를 늦추지 않고 있었다. 티베트 왕은 말을 다루는 재주가 아주 뛰어났기 때문에 마침내 악마를 따라잡을 수 있었다. 그의 언얼도가 악마의 어깨를 찌르자 악마는 말에서 굴러떨어졌다. 티베트 왕이 지체 없이 말에서 뛰어내려 최후의 일격을 가하려 했다. 그러자 악마는 왕 앞에 무릎을 꿇고 애걸하기 시작했다. 제발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티베트 왕이 준엄한 목소리로 꾸짖었다. 좋다. 그렇다면 네 놈이 누구이고 무슨 이유로 내 모습으로 변신했는지 솔직히 말하라. 내 말을 듣고 진실이라고 느껴지면 살려주겠다. 폐하께서 이처럼 은덕을 베풀어 주시니 제가 무엇을 감추겠습니까? 모든 사실에 조금의 거짓도 없이 대답하겠습니다. 그 증거로
우선 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며 그는 손가락에 끼고 있던 반지를 빼냈다. 그러자 놀랍게도 그는 추한 노인의 모습으로 변해버렸다. 티베트 왕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왕은 노인이 자신에게 이야기해주려는 것이 무엇인지 더욱 궁금해졌다. 폐하, 이 흉측한 모습이 제 본래의 모습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